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90년대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우리가 팬미팅, 뮤비, 콘서트 이런 얘기에 참 익숙했었는데 이 가본 지가 언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간답니다. 코로나 끝나도 직접 가지 않고 메타버스라는 버스 안에서 이걸 즐긴다고 하는데 대체 이 버스는 어떤 버스인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타버스 몇 번 버스? 고속버스보다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90년대생 얘기하셔서 네. 나랑 같은데? 저는 90년대 학번이더라. 순간 착각했어.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컨설팅 업체나 우리가 이 업체들이 뭔가 세대를 규정해야 마케팅할 요소가 보이고 그럼요.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용역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X세대나 90년대생이나 고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자, 메타버스라는 게 저는 그 블랙핑크하고 BTS 뮤직비디오나 신곡을 거기서 처음 공개를 한다 이런 게 참 새로웠거든요. 네. 메타버스가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게 메타가 초월한다라는 건데 버스는 여기가 뭐 교통수단 버스가 아니라 유니버스의 버스, 그러니까 새 우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계. 근데 이게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럼 가상현실은 뭐고 증강현실은 뭐고 메타버스는 뭐고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는 없는데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실을 가상에서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에다가 현실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냥 어떤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을 이렇게 믹스하는 거죠. 포켓몬 잡을 때처럼.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뭐냐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하나 펼쳐지는 거네요. 네,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이 따로 존재하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대중문화, 특히 케이팝 산업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그 예를 좀 들어주세요. 뭐 블랙핑크나 BTS가 거기서 뭘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을 하고 뭐 그 안에서 팬들과 그 소통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 팬들과 가수가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소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가수의 아바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아바타와 팬들의 아바타가 되겠죠. 그 가상의 공간에서 팬 미팅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과 별개의 새로운 세상이 하나 존재를 하고 그 안에 아티스트들이 본인의 아바타로서 들어가 그렇죠. 있으면 가상의 아티스트와 가상의 내가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또 새로운 실험인 거죠. 네,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그래서 사이버 가수 아담하고는 많이 그 다른 거죠. 알았어요. 아담 2집까지 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2집. 아담 2집도 있었는데 1집은 크게 성공했고 사실 2집은 좀 망했는데 사이버 가수 아담 원빈 씨 닮았었어요. 잘생겼었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뭐냐면 실제 가수가 사실은 존재하는데 그분의 목소리만을 그냥 빌려서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다라는 어떤 우리가 그거를 그래픽적으로만 보여주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립싱크죠, 사실은.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뭐 가상의 가수 이런 개념이 이제 처음 도입된 건데 지금 나오는 가수들 이제 오늘 말씀드렸지만 뭐 에스파 같은 가수는 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수가 존재하고 네. 그 가수의 아바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아바타는 또 가상의 공간에서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합니다. 양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네요. 심지어는 실제 네. 가수와 가상의 가수가 아바타가 만나는 식의 새로운 또 오호.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이거가 자체가 하나의 어떤 내러티브와 막 새로운 그 세계관이나 이야기가 추가가 돼서 완전히 독립된 어떤 새로운 뭐 즐길거리가 될 수도 있고 빠져들 수 있는 괜찮은데요? 하나의 우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아침에 TBS에서 여기서 방송하고 가상의 세계에서 한 번 더 방송하면 출연료가 양쪽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TBS의 출연료를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여성 그룹입니다. 에스파라는 그룹이 있는데 사실은 활동한 지 오래 안 됐어요. 그 요새는 2곡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1등도 했잖아요. 지금 뭐 브랜드 뭐 평판도 뭐 탑을 찍고 있고 지금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네. 이게 뭐지? 그런데 물론 SM이 내놓은 새로운 여자 걸그룹이라는 그 사실도 있겠지만 또 이게 새로운 어떤 개념
이 에스파라는 이름 자체가 아바타하고 익스피리언스를 이렇게 합쳐놓은 건데 저는 에스파 그러니까 에스퍼맨이 사실은 생각났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아바타하고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를 합치는 새로운 개념의 그룹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멤버가 존재하고 그 실제 멤버를 딴 아바타가 가상의 공간에서 존재를 하면서 이들이 뭐 나중에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는 뭐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가 앞으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해요. 심지어 아직은 그 전모가 공개도 안 됐습니다. 이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가사에도 본인들이 넥스트 레벨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넥스트 레벨이 아니더군요. 넥스트 레블이더군요. 그 레버. 레브. 네. 그 아메리카 원어민 발음입니까? 레버. I'm on the next level. 넥스트 레버. 네. 게임에서는 부캐라는 게 사실 원래 유행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 기술이 K-팝의 어떤 것하고 만나서 이렇게 시너지가 커지는 걸까요? 잘 보면은 전 세계 K-팝 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K-팝 아이돌 특히 아이돌이라는 것이 우리가 2D 매니아들이 많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2D라는 게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애초에 캐릭터 자체가 강하고 마치 이게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옮겨놓은 것 같은 역으로 보면 말이죠. 네. 근데 이런 식의 사실은 산업이에요. 그런 어떤 덕심을 자극하는 그런 산업인데 지금 이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마치 만화를 옮겨놓은 것 같은 가수를 갖고 있었던 K-팝 산업이 이제는 그거를 가상의 현실로 진출시켜서 더 자유롭고 더 다양한 세계관과 어떤 무한한 어떤 확장성을 가진 문화로서 진화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런 개념 자체를 지금 서로 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산업 내에서는 이미 수년 전, 제가 알기로 한 5, 6년 전부터 이미 고안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앞당겨진 걸 수도 있어요. 시장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해 BTS 콘서트가 방방콘으로 대체가 됐잖아요. 하지만 티켓을 한정되게 판매하는 것보다 전 세계에서 유료 시청자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아이돌 산업은 어디까지 달라질까요? 이게 저는 기술 발전은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떤 필요나 어떤 편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K-팝 아이돌 산업을 우리가 이게 괜찮은 모델이냐라고 생각하기에 판단에 앞서서 이미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 있군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제가 대담한 예측을 하나 해보자면 커스터마이즈가 되는 아이돌이 나올 수 있다. 개인형 맞춤 아이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뭐 외모나 목소리나 어떤 성격까지도 우리가 맞춤형으로 네. 즐길 수 있는 아이돌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래요. 심지어는 내가 아이돌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음. 저는 넣어두겠습니다. 싶습니까? 저는 넣어두고요. 송중기 씨 같은 그런 아이돌이면 저는 덕질할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